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이번 주 주제라기보다 최근에 제가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문헌정박의 이론과 실제라는 소 제목을 달고 컨텐츠 하나씩 세분화시켜서 쓰는데, 오늘은 지식정보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문헌정박을 재해석하기로 하고 문헌정박을 도서관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더 큰 틀에서 사서의 역할을 조명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다루는 것이 도대체 뭐냐? 도서관에서 우리가 했던 일이 무엇이고 그것의 좀 확장된 가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제 그 도서관 밖에서 보면, 이게 지식 생태계 전반에 걸친 얘기겠구나. 지식이란 것이 생성되어지고 전이하고 소멸하고 또 재생산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연구겠구나. 그런 속에서 사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지? 어떻게 그걸 이해할까? 어떻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까? 하는 게 아마 오늘의 얘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서의 자기 기능, 우리가 하는 건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야. 우리는 문해에 관심이 있어. 하는 얘기를 이제 지식 생태 전반에서 놓고 본다면, 사서는 뭐 하는 존재인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서는 하나의 중재자 같은 역할이지 않을까? 뭐 쉽게 얘기하면 지식을 생산하는 그런 학자, 연구자, 또 인문학자, 또 나가서 뭐 소설가, 시인, 예술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단순히 소비하는 독자, 활용하는 이용자, 뭐 그걸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하기도 참 애매한 것이고, 결국 그 중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운영을 하든 무엇을 자기가 직접 제공을 하든, 그래서 저는 그걸 크게 중재자, 뭐 영어로 말하면 facilitator, coordinator, curator, 뭐 그 안에 librarian이라는 말도 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을 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서 선생님들은, 제가 조금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자면, 자신들이 인문학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같이 즐기려고 들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오면, 좋은 점은 그겁니다. 이용자와 같은 공감할 수 있는 자세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이용자를 좀 더 성장시키거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좀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고 하면, 도서관이 잘 돌아가잖아. 예. 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가끔 그 알바하는 아이들 얘기를 합니다. 편의점 얘기를 많이 하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친구들이 보여주는 자세는, 아마 이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만났을 테니까 잘 알 거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드는데, 이용자가 찾아왔을 때 그네들이 물어보면 위치를 알려주거나 뭐 설명해 주거나 이럽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고 오면 결제해서 보내주고 인사하고 싹싹하게, 그 물어보는 건 참 잘 대답해 주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의 한계는 뭐냐면, 그 공간, 그 자원을 못 벗어난다는 것. 사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장은 사람들이 와서 찾는 물건을 보고 저 사람이 물건을 찾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돌고 있다. 왜 오랜 시간을 돌까? 기다렸다 물건을 들고 와서 얘기 나누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찾기가 힘들었습니까? 라든가, 찾는 물건이 혹시 없었을까요? 무엇을 찾았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시간대가 언제이고 무슨 요일이고, 이 친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또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일을 할 것 같은지를 따져봤을 때 저 친구들이 뭘 찾고,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물건을 가져다 놓는 게 좋겠다. 이런 물건이 우리가 있는데 이 물건의 위치를 바꿔야겠다. 근데 알바생에게는 그런 부분이 안 보입니다.
제가 사서 선생님을 알바생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이라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익혀진 겁니다. 우리가 집, 가정. 제가 그래서 가끔 학생들에게 어투당투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아직도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납득을 못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지금 듣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 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10중 8구는 변기가 놓여있다고 합니다. 왜 변기가 문 앞에 있지? 문을 열면 변기가 잘 부닥쳐서 문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약간 좀 옹삭하게 볼 때도 많은데 차라리 옆에 있는 세면대가 변기 자리에 오면 문을 열기도 편하지 않을까? 근데 뭐 서양 제가 가본 데는 몇 군데 안 되니까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엔 거의 대부분의 집이 문을 열면 세면대가 보입니다. 세면대가 보이는 것과 변기가 보이는 것이 굉장히 다른데 그걸 바꾸질 않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생활도 거기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익숙하게. 그리고 거기 늘 있던 자리고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늘 그런 줄 압니다. 근데 다른 공간도 있거든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람들의 선호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문헌정보학이 옛날 도서관학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가르쳤던 내용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 그건 이미 그렇게 있던 거야. 도서관 책이 있어. 서가가 있어. 분류가 있어. 그 기본 틀은 하나도 바꾸지 않은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일하듯이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변화들입니다. 아, 저 친구 저것도 못 찾아? 여기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정도? 새로운 물건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정보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도서관이 잘 돌아갔다고 아주 잘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이죠. 굳어진 것, 바뀌지 않는 것. 시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 갖는 게 뭐지? 기능인 거죠. 아침에 몇 시에 문을 열고 청소하고 하듯이 분류하고 배열하고 하는 이 굉장히 일상적인 루틴한 것에 잘 익숙해지는 것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된 사서선생을 만나면 책만 보여줘도 분류번호가 탁 튀어나온다고. 그걸 또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오랜 시간 근무를 했으니까. 집을 지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목수를 보고 얘기를 하면 탁 어떻게 지으면 된다 아주 잘 압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면 굳이 여기다 나무로 지어야 해?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이 나무로 지었을 때 냉난방이 잘 되나? 견고한가? 이게 3층, 4층 올라가도 괜찮을까? 소위 골격, 프레임, 스트럭처를 흔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디지털 도서관에서 일어납니다. 디지털 도서관이래.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CD록을 만들고 컴퓨터실을 들여다 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구조 속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그런 CD라든가 컴퓨터가 있는 방을 하나 더 확장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래. 강의실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의 책을 관리하는 것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예 그냥 하나하나 방 개념에서 독립된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책 도서 관리하는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까? 도서관을 벗어나서 들여다보면 이 사회는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책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래서 음악 얘기 속에 책 얘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TV 프로그램을 봐도 잘 엮여 있었습니다. 미술 얘기를 하면서 미술하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도 나와 있고 글 쓰는 사람들도 나와서 그 얽힌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시대의 작품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개인의 성격, 그 개인이 살아온 성장 과정도 얘기하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영역에 대한 문해가 발생합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관심이 되는 친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죠. 근데 도서관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도서관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고립된 아주 잘 정제된 정의된 공간으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가 도서관이야. 그럼 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 있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서관 학에서 가르친 건 뭐냐면 그 제한적인 것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인데 그 기능이 소위 대상 자체가 다루는 자원 자체가 좀 고도의 지적 자원들을 다루다 보니까 지적 수준을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대학원 수준에서 가르쳐서 사설을 배출하지만 실제 사서가 하는 역할을 보면은 뭐 통역과 비슷한 것이죠. 일단 영어를 알고 외국어를 알아야 통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만한 수준의 사람이 가서 일하지만 실제 통역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사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끼리 하는 대화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예술가를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통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역이 어느 순간 특화되기 시작하겠죠. 아, 내가 무역을 몰라서는 통역을 할 수 없겠네. 통역이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사서의 패러다임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와, 내가 다루는 것이 전부 자연과학 하는 친구들인데 내가 자연과학 백그라운드 없으니까 대화를 할 수 없겠네. 그래서 자연과학 백그라운드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도서관이 사서의 역할이 뭐지? 제가 여기서 중재자라는 말을 쓴 것처럼 사서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정확한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화학에서 촉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화학 물질이 화학 작용을 하는 화학의 변환이 발생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좀 업시켜주는 빠르게 끌어올린다든가 쉽게 일어나게 해준다든가 하는 역할이지 화학 변화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일을 촉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촉매는 화학작용에 정확하게 말하면 화학 변화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이죠. 물질적 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물질적 변화를 화학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저는 사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식 생태계에서 내가 글을 쓰거나 글 쓰는 사람을 옆에서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을 좀 더 고무시키거나 쉽게 하거나 자원을 수집하거나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해서 그 사람의 글이 훨씬 더 양질의 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독자도 아, 저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함으로써 아,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체에 관심을 갖게 해준다든가 그게 사서의 역할이지 통역하는 사람처럼 직접 개입해서 전달해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식 생태계에서 사서의 역할은 중재자야. 우리가 하는 일도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이야. 이게 사서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용자를 관찰하고 생산자를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세균 만들고 그 쉽게 사람 두 사람이 조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내용적 영향력을 가하는 작업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식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대량 생산하는 기술도 있고
그런 자원들도 있고 다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사람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20세기 들어서 쭉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것이고 우리를 문화적으로 성장시키는 일들을 해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속에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변화는 없이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오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획기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것이 지식이죠. 그 지식산업, 지식경영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거는 새로운 산업의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구조화시켜서 끄집어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식경영 얘기를 하면서 도서관 얘기를 합니다. 아, 도서관이 지식 웨어하우스네. 아니요. 지식경영에서 말하는 지식은 내부 지식입니다. 우리 안에 자산적 가치를 갖는 지식이죠. 이게 열린 지식이 됐을 경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 지식을, 개인의 암묵적 지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지 협박을 한다든가 같이 토론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토론은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전이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갖게끔 우리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중재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이 사회 속에서 도서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뭐지? 이를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중재자로서의 사사의 역할을 딱 정의하고 거꾸로 이제 다시 도서관으로 딱 들어서 쳐다보면 아 그러네. 내 역할은 저 사람들이 책을 쌓아놓고 와서 읽으시오. 나한테 물어보시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필요한 책이 뭐지? 그걸 어떻게 구분짓지? 이게 100년 전부터 썼던 그 이전서부터 썼던 간에 분류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요구되지만 그 분류가 특정 분류표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가끔가다 분류표를 개선하는 작업에 대해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그 개선이라는 의미가 뭐지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분류표를 개선하겠다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분류표만 쳐다보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면서 자기가 이게 관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르다라는 시각이 자기의 주관적 시각이 아니라 그것을 다르게 보는 집단적 시각이라는 것이고 그 집단이 목적적으로 분류를 쳐다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편적인 DDC 분류표에서 시비를 걸지 마라. 이거는 보편적인 거다. 네가 분류표에 시비를 걸려면 그걸 사용하고 있는 집단이 누군지 봐라. 이게 간호사들 집단인지 간호학이라면 아니면 일반 의료 집단인지 아니면 일반 과학하는 집단인지 거기에 따라서 간호학을 쳐다보는 법이 다르다. 그래서 그네들이 목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류다. 분류가 성경 같은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이고 목적적이다. 왜? 우리는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알맞게끔 조직해 줌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지식을 생산하거나 활용하는데 유용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문해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뭐라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지식정보 생태계를 얘기할 때는 지식이 뭐지? 데이터가 뭐지?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절대적 가치를 가지라기보다는 그것이 갖고는 이 변화적 의미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트는 뭔지 아, 저 키워드를 뽑아볼까? 도대체 저 사람이 한 말의 주된 의미가 뭐지? 그걸 찾아볼까? 이게 기술이 주는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죠. 아, 저를 전문가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네. 저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저 집단을 특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우리가 온톨로지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시멘틱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서관에서 사서가 했었어야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냐면 역사처럼 다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 아무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도서관에서 분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배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변해보려고 노력했던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년대, 1960년대에서부터 그런 변화들이 나서면서 한국 명칭도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로 키워집니다. 인포메이션이 뭐지를 다루는 거죠. 책이라는 자원, 매체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속에 있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을 어떻게 소통하느냐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매체 중심에서 일을 했었고 그것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잘 단련되어진 체제를 그냥 블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사소한 변화들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해체시키고 속에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이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재구성해낼 수 있을까? 초기에는 소위 인포메이션 사이언스가 문헌정보학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레코드라는 우리가 말하는 기록물, 이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 단위에서 전부 세분화시켜서 메모지 한 조각까지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지금도 우리는 저널을 들어가면 저널 페이퍼 하나하나를 분류로 못 다룹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걸 세분화시키니까 나오게 되면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제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제명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 그 키워드가 뭐 우리가 해시태그로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인데 그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했을 때 이게 된 그 페이퍼가 될까? 다르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까? 메타데이터, 이력서 다 같은 맥락이고 이거를 수백 년을 다뤄왔던 사람들이 사서였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자원을 딱 고착시켜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서가 확장성도 결여되어지고 자기 하는 일들도 자기가 다뤄야 할 영역에 대한 속성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고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학처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소멸하고 어떻게 전이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교과목들이 그런 배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나의 목적이 뭐지? 퍼실리테이터, 코디네이터, 큐레이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다? 키워준다는 얘기죠. 촉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저는 그게 진정한 사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